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연세STV 대표원장 김상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미잡티 치료와 피코 레이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기미 치료는 30대 가임기 여성들이 관심이 많죠. 30대부터 시작해서 50대 중후반까지 많이 발생하거든요. 50대가 지나면 기미는 많이 사그러드는데 이제 검버섯 같은 다른 형태로 색소 패턴이 바뀌게 되죠. 여성들 얼굴에 나타나는 색소 패턴을 보면 10대 때 보면 주근깨 있잖아요. 얼굴에 이렇게 좁쌀처럼 막 깨알 뿌려놓은 것처럼 빨간머리 앤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그 아이 얼굴에 나타나는 게 주근깨인데 이게 많이 생기고 20대 때 지나면 이게 잡티 형태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주근깨랑 잡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치료 방법도 동일하고요. 단 병리학적으로만 좀 다른 것이지 이건 이제 의사들이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30대 때 우리가 여성분들이 결혼하셔서 출산하시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기미가 많이 생깁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나면 기미가 더 심해지고 이게 좀 있다가 둘째 아이를 낳으면 누적돼서 더 심해지고 이런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미는 보통 30대 때 시작해서 우리 여성들이 보통 49살 정도 되면 폐경하시거든요. 근데 폐경한다고 해서 기미가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한 10여 년 정도 더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대 후반까지는 기미가 계속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되면 기미는 많이 사그러드는데 그 이후에는 검버섯 같은 다른 형태의 색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머니나 어머니 친구들 보시면 얼굴에 양쪽 광대에 이렇게 검붉게 기미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피부과에서 기미 치료를 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되어서야 이제 피부과에서 CO2 탄산가스 레이저를 갖다 놓고 점 빼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미 치료를 하지도 않았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미용에 얼굴에 관심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얼굴에 기미가 있으면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미 치료를 많이 하게 되신 것 같고, 이 기미도 되게 형태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양쪽 광대에 코를 거쳐서 나타나는 형태도 있고요, 턱에 나타나는 형태도 있고, 얼굴 중앙부에 나타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세 가지 타입으로 많이 나타나고, 또 피부층으로 봤을 때는 표층에 나타나는 기미가 있고요. 이런 건 치료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얕은 층에 있으니까. 또 깊은 층에 나타나는 형태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은 층, 얕은 층이 혼재되어 있는 혼재성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좋고, 근데 기미 치료하러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기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 잡티나 주근깨인 경우도 있고, 흑자 같은 경우도 있고요. 편평사마귀 같은 걸 또 기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인데 우리 이비인후과나 내과 소아과 가면 감기 환자들 많죠. 근데 우리 피부과는 보면 열에 한 7, 8분 정도는 얼굴에 편평사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치료할 때 이런 건 이제 전염력이 있는 거니까 같이 치료하게 되고요. 기미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고, 옛날에는 멜라논이나 도란자미 크림 같은 거 치료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이런 연고는 제가 보면 하고 나서 진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너무 넓게 펴바르시면 안 되고, 기미가 있는 그 부위에 얇게 로션이랑 믹스해서 얇게 도포하셔야 되고요. 다음날 선크림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성분에는 그 하이드로키논이라는 표백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면 오히려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자가로 할 수 있는 치료 외에는 거의 다 병원을 오시게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자가로 할 수 있는 연고 외에 또 먹는 약이 있긴 있어요. 이거는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해요. 이거는 원래는 내과 영역에서 폐출혈이나 이런 출혈이 있을 때 주사제로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약물이었는데, 이게 이제 피부과 영역에서는 저용량으로 아주 작은 용량으로 해서 안전하게 먹는 약으로 드리면 몇 개월 드시면 레이저가 안 닿는 부위에 있는 심재성 기미에는 약간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드시면 안 되고 의사랑 상의해서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먹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기미가 옛날 치료에도 재발했다거나 그 환자 얼굴을 보면 색소 패턴이 좀 안 좋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같이 레이저와 병용해서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피부과에서 많이 하는 거는 레이저 치료를 저희가 많이 하죠. 레이저 치료를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나노 세컨드 레이저를 많이 했어요. 레블라이트나 포토나 QX맥스 같은 레이저를 많이 했고요. 요즘 최근에는 이제 피코 세컨드 레이저로 많이 바뀌어갔어요. 무슨 차이냐면 더 빠르고 더 강하다는 거죠. 너무 깊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도 계속 발전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저희
모토로라 이런 폰에서부터 지금 이제 스마트폰까지 왔고, 이걸 다시 접기도 하고 이렇게 발달해 오듯이 레이저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요즘엔 이제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하는데, 이 레이저는 레이저 조사 시간이 굉장히 나노세컨드 레이저에 비해서 짧아서, 그러니까 주변 조직들에는 데미지는 거의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색소 침착이나 과색소 침착이나 저색소 침착은 적으면서 기미를 효과적으로 치료한다는 개념인데요. 이런 레이저도 처음에는 모든 기술이 그렇잖아요. 처음 나올 때는 반신반의하잖아요.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심도 들고, 처음에는 문신 같은 데 치료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의사분들이 기미치료에 응용해 보다 보니까 효과가 좀 좋은 걸 알 수 있었고, 이전에 나노세컨드 레이저로 해결되지 못하던 부분들이 많이 이걸로 해결되었습니다. 요즘도 보면 피코세컨드 레이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직도 나노세컨드만 사용하시는 분도 많은데, 오시는 분들 보면 무조건 피코를 권하지는 않고요. 뭐 피부 패턴이 안 좋거나 이분은 해서 별로 안 좋겠다 싶으면 레블라이트 같은 나노세컨드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모공 치료를 같이 원하시거나 하면 피코세컨드 레이저를 권하기도 합니다. 또 피코세컨드 레이저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피코세컨드 레이저도 보면 피코포나, 인라이튼 같은 거, 뭐 디스커버리, 피코슈어, 피코웨이 같은 좀 고가의 수입산 레이저들도 있고요. 이것도 755 파장이냐, 또 532 파장이냐, 또 1024 파장이냐, 뭐 다양하게 나눠요. 또 루비 파장이냐 해서 다양하게 나누게 되고, 우리나라 레이저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잘 만들고, 피코 플러스나 뭐 피코아이, 피코원, 피코 케어 같은 것들도 있는데, 국산은 좀 외산에 비해서 약간 가격은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 환자분들이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뭐 가끔 환자분들 보면 되게 저렴한 레이저를 고가로 시술받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레이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나노세컨드 레이저를 받더라도 레블라이트나 포토나 QX맥스급은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이름 없는 좀 중소기업 레이저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레이저를 받으실 때는 아무래도 그런 레이저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비용에 받으셨으면 좋은데, 보통 피부과 병원을 방문하면 실장들은 이제 무조건 최신 기계다, 최고 레이저다 이렇게 설명하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2년형 뭐 아반떼 자동차가 있다고 보면 좋은 자동차죠, 물론. 그렇지만 그게 뭐 1, 2년 전에 나온 벤츠보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셔야 현혹당하지 않으실 수 있고요. 피코 레이저도 무조건 다 동일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코포나 인라이튼 같은 경우를 최상급으로 치고요. 그 밑에 이제 피코슈어나 피코웨이, 디스커버리 이런 게 비슷하고, 그 밑에 국산 레이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코 레이저도 한 4대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이 레이저마다 다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코포나 인라이튼 같은 경우는 약간 부드럽고요. 그래서 모낭염 같은 자극성 피부염들 잘 안 올라오고요. 인라이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타모반이나 어브논 같은 거 치료할 때 잘 되는 것 같고, 피코슈어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이 레이저가 되게 좋긴 한데 트러블이 잘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드름이 잘 올라올 수도 있고, 지성이고 예전에 여드름 있던 분들은 트러블 올라와서 좀 컴플레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피코로 좀 바꾸어 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피코 하이는 국산 피코 레이저긴 한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색소 변경도 좋고 부작용도 좋고, 한 대 갖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환자분 피부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피코를 사용해 줄 수 있는 병원을 한번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기미 치료할 때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미 치료는 사실 우리가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한 3개월 다녔다 해서 갑자기 어느 정도 몸집이 있으셨던 분이 S라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5kg, 7kg 살이 빠질 수 있듯이, 그러니까 기미 치료를 10번이 한 사이클이거든요. 한 사이클 정도 했을 때 피부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여기서 더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이렇게 가신다 생각하셔야 되고요. 완전히 깨끗해지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많이 다운시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설명드린 방식이, 이제 본인 피부가 만약에 40점짜리 피부라 하면 한 사이클을 했을 때 한 70점이 되고, 다시 또 한 사이클을 했을 때 85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미 치료는 되게 어려운데, 한번 뭐 골프를 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하면 나빠지는 건 또 한순간이거든요.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너무 목표치를 높게 잡으시면 안 되고, 지금보다 많이 개선돼서 기미를 누그린 상태에서 유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미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간혹 기미가 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치료하다 보면 정상 범주 내에서 약간 진해지고 이런 거는 치료 계속 하시면 좋아지시거든요. 근데 새까맣게 타버린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잘못된 거니까 시술하시는 원장님과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동반된 점잡티나 이런 병변을 제거하면 그 부위는 원래 정상적으로도 좀 진해졌다가 좋아집니다. 근데
본인의 피부 타입이 좋으신 분들은 2, 3주면 좋아지시고요. 피부 타입이 좀 어두우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색소 침착이 오래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피부 치료할 때 생기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내원하시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갈 거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라고 다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충분히 의료진과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미치료와 요즘 핫한 피코레이저에 대해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